네, 이상민 의원 모시고 소부장 또 기초과학 얘기를 해볼 텐데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그 또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맡고 계시고 또 지역구가 대전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기초과학의 메카. 과학기술. 과학기술 메카. 그래서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관련 법안도 이렇게 차례 내셨더라고요. 네. 딱 우리 이야기하고 맞는 분이 아닐까 해서 모셨는데, 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지난번 일본이 수출 규제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나름 거기서 발맞춰서 국산화 도입했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자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 그동안 뒤졌던 이유는 뭐 역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라고 그럴까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게 처음부터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대 과학의 축적이 역사적으로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일천하고, 또 특히 일본의 그 연구 또는 사회적 문화적 그 풍토가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는 장인 정신. 이거는 좀 우리한테는 좀 우리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속되고 일관되고 또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또 기업도 그에 대해서 투자하고 국가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축적인데요. 그런 연구 역량이나 또는 이를 상용화하는 그런 역량,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죠. 거기다가 그 우리 뭐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겠지만, 뭐 기업도 또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맞춰서 해야 되는데, R&D 투자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우리 대기업에서 좀 약한 게 아니냐. 우리는 사내 유목원만 좀 쌓아두고 있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라든가 R&D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그랬고 나라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자기 인생을 걸고 아주 길게 또 일관되게 투자하기에 보다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뭐 당장 이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정도의 투자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얕을 수밖에 없죠. 기업도 사실은 선도형 투자 또 오랫동안의 투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베끼고 또 짜맞추고 이런 거에서 좀 쫓아가는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얕고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의원님 말처럼 먹고 살 길이 바쁘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고, 이제 21세기 또 4차 산업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지난번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 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산화하면서 많이 좀 따라온 것 같긴 한데, 지금 현 시점 어떻게 보세요? 그 일본 소부장 쇼크로 인해서 금방 우리 산업계는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특히 이제 IT 반도체 뭐 관련 화학 관련 분야는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어느 거는 사실 우리가 기술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기술력을 발휘해서 투자를 하고 상용화하는 그런 인내력 있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얄팍하고 베끼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기 좋은 물품, 부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왔었죠. 이제 근데 쇼크를 맞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부 소재나 부품이나 또는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넘어가는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야는 수입 다변화, 지금까지 너무 일본의 일변도로 의존해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나 아직 넘지 못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국가적 과제로서 중장기적 과제로서 지금 기업을 갖고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소부장에 관해서는 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 잡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투자는 투자고 또 국회에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밑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법안으로 인해서 규제를 뭐 네. 완화해 준다든가.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 앞에 두고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그래서 법을 바꾸고 새롭게 규제를 철폐하고 또 지원법을 만들고 이러는데 적극적인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뭐 그런 비판도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저 의견들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걸 조정해내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많은 지혜와 또 식견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이제 4차 산업혁명 포럼도 바로 그와 같은 취지의 포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보다 부족한 그 과학기술 또 첨단 과학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분야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거의 종래의 산업 또는 종래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패러다임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선도형이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어떤 위기나 또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발상하고 또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에 매이다 보거나 또 특정 이해 집단의 그런 또는 표만 또 받기에 급급해서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신구 간의 갈등을 조율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제도적으로 신구 부분 간에 부딪히는 갈등, 이를 조정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 발전의 관건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정치권에서든 정부에서든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얘를 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사회가 또 문화가 또 그렇게 안 따라주면은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즘에 좋은 인재들이 예전처럼 뭐 이공계로 들어간다든가 과학에 매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예전에는 과학자요 꿈이 요즘엔 유튜버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제 지역에 카이스트가 있거든요. 예. 그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소위 과학 영재들을 뽑아서 그 등록금도 다 대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좀 이렇게 평생을 보내고 거기에 몰입하라라는 국가적 뒷받침인데 이 학생들이 카이스트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저 의대로 전직을 하거나 한의대로 바꾸거나 또 로스쿨로 가거나 물론 로스쿨이나 의대 가는 걸 뭐 막는 건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연구자로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말하면 저는 바꾸는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카이스트에도 수학이 굉장히 저 인기 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초 학문으로서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금융수학이에요.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 저 증권이나 또는 펀드와 관련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고연봉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몰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기초 역량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관건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건데 이 학생들이 말하자면 로스쿨이나 의대나 또는 금융 쪽에 빠져버린다면 실제는 우리 과학기술 역량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나 국민정서가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러면 정책도 또 바뀌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는 거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뭐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뭐 장기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자들 또 연구자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나 또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이 쉽게 너무 바뀐다. 또 한때는 뭐 녹색성장,
한때는 창조경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뉴딜 또 뭐 그린딜 뭐 이렇게 그린 뉴딜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음 정부에 가서는 똑같이 디지털 뉴딜 또 한국판 뉴딜 또는 그린 뉴딜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데 연구자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이것이 또 한 1년이 있다가 또 국가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거기에를 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나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 그런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족해도 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도 일관된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는 국가정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권의 변동이 없이 그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과학기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정치권에는 어떻습니까? 전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선도했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은 정권이 여야가 바뀌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야가 바뀌어도 네. 싹 바꿔버리고요. 같은 당에서 같은 당에서 바뀝니까? 싹 바꿔버립니다. 근데 별로 뭐 본질적인 그런 큰 차이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새로운 정부가 물론 이제 새로운 자기의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은 이해되지만, 근데 그게 단순 그런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얄팍하게 과거에 있는 걸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간판만 바꿔서 사실은 본질은 크게 차이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싹 바꿔버리는데 그 과학기술 정책을 보고 연구에 매달리는 연구자들이나 과학기술인들은 좀 허탈한 거죠. 정권마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뉴딜, 한국판 뉴딜을 한다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여당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와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이 정책이 본질적이고 실제 그 과학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일관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서너 번의 정권에 될 수 있게끔 그럼 한 15년 내지 20년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먼 미래를 내다고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했는데, 뭐 이건희 회장이 공과가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역시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 신산업에 많이 투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70년대 이거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할 때 처음 만든 게 이게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거든요. 반도체 부품. 근데 그때는 아까 이 의원께서 얘기하신 선진국에 했던 그 산업을 뺏기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엔 쭉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먼저 기술 선도적인, 다른 국가가 따라오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는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분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가 워낙 축적된 것도 없고, 또 실력도 별로 없고, 그냥 베끼고 짜집기 하기에 급급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막 빠른 추격자로서 남이 해놓은 것을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편집하고 또 짜집기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야이기 때문에 베낄 수가 없습니다. 베낄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 있는 이 순위를 유지하고 또 선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창의적이거나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말하자면 유일한 온리하거나 아니면 최고로 잘하거나 베스트 아니면 제일 먼저 하거나 퍼스트 전략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전략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놔야 된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갈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1, 2위를 다투는 분야 특히 IT 분야, 반도체 분야 뭐 이런 분야는 이미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끈기 있고 물고 늘어지면 끝장을 본다, 이런 장인 정신으로 가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예. 그럼 이제 소부장 2.0은 어떠냐? 결국은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 한국이 발돋움하는, 이게 아마 산업부의 목표일 텐데, 이런 가능성, 비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비전을 그렇게 세우고요. 당장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앞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죠. 도저히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끔 더 큰 격차를 벌이는 그런 선도형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보다 더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끈기 있게 인재도 육성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도 지구력 있고 또 중장기적인 기노업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취약한 기초과학, 기초 연구 부분이죠. 보통 노벨상에 받는 노벨 과학상, 화학상이나 물리상을 받는 그 분야들은 대체로 당장은 돈벌이가 안 되고 당장 빚보지는 못하더라도 평생 3, 4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인류 문명의 축을 바꿀 만한 정도의 연구였다라는 정도의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산업 분야든 또 과학기술 연구 분야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2.0 안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게 약간 부족하죠.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어느 정부는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대응하는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임기응변적 정책들이 주로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임기응변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설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은 기초적인 체력이 부족해서 생긴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당장 임기응변이나 현안에 급급해서 대응해야 된 그런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말하자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본원적인 그런 대응책도 필요한데 지금 역대 정부에서 그런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 중에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소부장 쇼크에 대한 정책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하죠. 말하자면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떤 것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특히 사람을 육성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그 인재들이 잘 꿈과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뒷받침을 해내는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역시 좀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긴 호흡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2.0도 약간 임기응변에 가깝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즉응하는 단기적 처방들이 많고 또 장기적 처방인 듯 보이지만 그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장기적이고 끈질긴 처방으로선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근데 2020년 10월 6월 달에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걸 산자부에서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도 소부장 관련 대책은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예. 근데 그거를 임기응변이라고 하시기엔 조금 무리한 해석이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역대 어느 정부건 부처들이건 여기저기서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책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물 주고 걸음 주는 건 전혀 없이 말하자면 쫙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럴듯한 정책들만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기초과학이라는 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입법하신 것도 그런 부분에서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입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마음으로 국가가 그 가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감사 체계나 평가 또 예산 지원 시스템을 보면 당장 뭐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 평가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거나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어쩌면 이거는 그냥 하는 거다.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도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탐구용, 탐구라는 기본적인 과학 탐구 그런 본령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을수록 많은 뒷받침이 있을수록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이 축적되는 것이죠.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여기는 뭐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참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공동대표도 서병수 의원, 야당 네. 의원이시죠? 예.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이거를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제도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또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뒷받침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한테 사기를 갖고 사기에 축천돼서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불과 50년밖에 근대 과학의 역사로 볼 때 우리나라는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양도 아무래도 일천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불과 50년 만에 산업화에도 상당 부분 앞서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일관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투자를 해내고 과학기술에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꽃피고 열매 맺고 그러한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예, 국회에서도 또 의원님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이 과학고등학교를 만들 때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우리 네. 젊은 인재들이 과학고등학교를 가서 과학에 대해서 꿈을 키우고 연구하고, 근데 80~90%는 졸업하고 다 의사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 과학 생태계가 아직 미진하지 않느냐, 젊은 층들에게 꿈을 주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인재가 관건이고 인재를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고 그들이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과 재능을 활짝 펼치도록 뒷받침해 주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정말 그 본전 뽑는 몇 배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기업이든 사회든 국가든 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